땡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능 선택 과목에 관해서 좀 한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우리 그 정시가 40%가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교과 전형 확대로 인해서 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변수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교과 승패가 이제 학부로 이제 그 당락되다 보니까 지금 수능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많이 좀 민감합니다. 근데 특히 수능 선택 과목에서 고시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국어와 영어와 수학에서 그 세 과목으로 대입을 결정하고 싶지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분명히 사람 학생마다 하나의 취약 과목이 있으면 그 취약 과목 대신에 탐구 과목으로 그 점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민하시고 있으시죠. 자, 근데 먼저 수능 선택 과목을 고려할 때요, 저희가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하시는 건데, 자, 첫 번째로 학생 수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제 학생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학생 수가 많을수록 1등급 수도 많고 2등급 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등급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두 번째, 표준 점수도 고려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우뚱하시게 됐죠. 왜냐하면 학생 수와 표준 점수는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같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다르죠. 그래서 높은 표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응시자 수가 적은 과목을 골라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한 해답은 학생 수도 적고 1등급을 받는다 매우 좋죠. 근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 출제 경향도 고려하셔야 돼요. 선택 과목 고려하실 때. 일단 뭐 큰 변화가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난이도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 분석 문제라든지 그다음 지역적인 문제 수세가 있는 과목이라면 여러분들의 좀 선택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은 언제 결정한 게 좋을까요? 자, 우리 3학년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네, 모평 보셨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사설 모평도 보실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 6월도 이제 모평을 보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택 과목을 6월 모평 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수시러들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에 수익 그 심의를 기울인 이유가 아시다시피 재수생들을 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선택 과목이 성적이 오르지가 않았으면 그때 이제 무엇이 필요하는 거죠?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석하실 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내가 어떤 문제에서 취약하지 물론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돼. 근데 이 점도 무엇도 먼저 점검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해서 실력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과목은 이제 먼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실력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과목은요. 수능 때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어떤 점을 좀 보완하고 그 선택 과목에 아직 여러분들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을 여러분들 처음에는 또 실수를 줄인다면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때는 그 과목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 많이 봐요. 정말 그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계속 그 과목을 계속 붙잡고 과목을 해도 그 등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전 그러고는 바꿔봐라. 네가 아무리 그만큼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정말 정열 투자를 해도 열정 투자해도 그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꿔면 낫지 않나. 근데 실제로 바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만약에 선택 과목을 바꾸었어요. 자, 그럼 이제 9월 모평 전에 이제 사설 모평이 있겠죠. 그때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을 명심해 두세요. 이제 사탐은 모르겠지만 과탐 같은 경우는 고3 때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가 아시죠? 왜? 과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과탐을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 겨울방학에 거의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끌고 나갈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을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은 아마 누구나 다 아실 내용일 겁니다. 선택 과목 고려하실 때
학성수도 고려해야 된다. 표준 점수 고려해야 된다. 정말 깔끔하게 국어, 영어, 수학으로 결정력 좋다.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노파심에 이 방송을 해드린 이유는 6월 모평 이후에 멘탈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수생들, N수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3월 모평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 대략 이런 심정 가지고 있어요. 6월 달에 재수생이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3월 달에 그 3합 4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6월 달에 재수생 오니까 3합 5 한 등급 정도 떨어지겠지. 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계산하시는 우리 친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등급만 떨어져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월 달에 3합 4가 나왔는데 6월 달에 3합 5만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과목 하나당 한 등급씩만 떨어져도 몇 등급 떨어지는 거죠? 3등급, 4등급. 영어야 절대평가가 제껴둔다 하더라도 국어에서 한 등급 떨어지고 수학에서 한 등급 떨어지고 탐구에서 한 등급 벌써 몇 개 떨어져, 3개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의 멘탈은 나가요. 근데 멘탈 나가니까 아이들이 그때 뭘 하죠? 급합니다. 차분히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때 막 수능 선택 과목을 바꿔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시는 차분함 속에서 끝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멘탈에 나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들 그때 선택하시면 안 돼. 그때는 멘탈을 빨리 부여잡고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때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전 멘탈 나간들이 기분 내킨 대로 수능 선택 해가지고 사례가 망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높아지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해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정시는 단 한 번의 시험, 단칼의 시험입니다. 그만큼 철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디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검, 그 다음에 멘탈 관리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